가보년에 그 일본의 간섭, 아까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나서 일본이 시켰던 개혁이 바로 가보개혁이었죠. 그 가보개혁이 크게 세 개로 나뉜다. 1차 봉기와 이 두 개로 나뉩니다. 미안해요. 2차 봉기로 나누죠. 동학문명운동은 가보개혁은요. 미안해. 1차 봉기와 2차 봉기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1차 봉기와 2차 봉기 구분하는 팁인데요. 자, 1차 가보개혁은요. 여기 계속 봉기래. 정신 차리자. 자, 1차 봉기는요. 선생님, 동학문명운동이 너무 지금 가슴이 기억이 났나 봐. 1차 가보개혁은요. 혼자 해요. 김홍집 혼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청일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간섭이 좀 덜했을 때, 일본의 간섭이 좀 덜했을 때 김홍집을 시켜서 청일전쟁 중에 했던 게 1차 가보개혁이고, 2차 가보개혁은요. 일본이 청일전쟁이 거의 끝났어.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고. 일본의 승리가 거의 눈앞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간섭을 좀 더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김홍집 말고 친일파 명을 붙여주죠. 그 친일파가 누구면 박용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친일파 넘버 1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박용효. 맞아. 그 갑신정변 때 나라를 바꾸려고 했던 그 젊은 개혁가 그 박용효. 나중에 일본을 망명하고 나서 친일적 성향의 관료가 됩니다. 아무튼 그 박용효를 붙여줬던 게 2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래서 1차는 혼자 있고요. 2차는 둘이네. 둘이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핵심 키워드를 좀 빨간 분필로 적을게요. 1차 가보개혁은요. 당시 조선이 만들었던 개혁기구였던 교정청을 없애버리고요. 이미 우리는 교정청을 통해서 아름답게 개혁을 하려고 했었지? 근데 교정청 없애버리고 야 조선 니네들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빨리 우리가 시킨 대로 해! 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는 궁극기무처를 만들게 되죠. 자,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궁극기무처. 안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따라하는 친구들 있다. 궁극기무처. 뭐라고요?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 뭐라고? 궁극기무처. 이거 진짜 중요해요. 궁극기무처. 응? 가보개혁은 어디서 시작하였는가? 1번 비변사, 2번 통리기무하문, 3번 교정청, 4번 집강소, 5번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에서 한 거야. 가보개혁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다 실시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암기비법을 알려줬었죠. 수업 시간 때. 자, 여러분들 암기비법 궁금한 친구들은 빨리 공통 개념 강좌 가가지고 암기비법 좀 따오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그 암기비법들 가운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적어주도록 할게. 가장 잘 나오는 것들. 일단 이게 없어집니다. 신분제가 없어졌고요. 신분제가 없어졌다는 소리는요. 뭐 노비제가 없어졌다는 말이랑 똑같고요. 과거제가 없어졌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가는데 여권 향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과부가 재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혼풍습이 없어졌고요. 맞죠? 뭐 연자제가 폐지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개혁적 모습들이 있었죠. 그 밖에 뭐 정치와 왕실 업무를 분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6조, 조선의 의정부 밑에 6조 체제가 있잖아? 6조를 8아문 체제로 바꿨고요. 그쵸? 그 다음에 경제적 개혁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재정의 일원화, 그 다음에 화폐를 만들 때 은이 있는 만큼 찍겠다. 은본위제라던가 세금을 거둘 때 현금으로 걷겠다. 그 다음에 뭐 도량형 통일이라던가 세금을 거둘 때 현금으로 걷겠다. 조세의 금납파 이런 내용들이 가보개혁 때 나타났던 1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경제적 내용입니다. 이건 암기비법이에요. 재정, 은도금, 재정의 일원화, 은본위제, 도량형 통일, 조세의 금납파 이런 내용들은 경제 내용이니까 좀 찍어두시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내용들, 정치적인 내용들, 경제적인 내용들 다방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이 전부 다 이 궁극기무처에서 시행했던 것들이고요. 1차 가보개혁 때 김홍집이 의지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본이 시켜서 하긴 했지만 일본이 아직 청일전쟁 중이고 일본의 간섭이 덜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자주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신분제가 없어졌다라는 거 꼭 때려잡으시고요. 자, 그러다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자 간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친일파라면 붙여줬으니 이게 2차 가보개혁이다.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은 김홍집과 박용효의 연립내각이라고 하죠. 연립내각. 자, 이 연립내각에서는 일단 8아문 체제에서 뭘로 바꾸냐? 내각 7부로 바꿉니다. 당연히 김홍집과 박용효의 연립내각이 되겠고요. 내각 7부를 개편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근대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 입국 조서를 만들고요. 교육 입국 조서. 이걸 반포하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근대적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근대적 학교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부 다 한성자가 붙어요. 한성 외국어학교, 한성 사범학교, 나중에 뭐 한성 소학교. 다 한성자 붙는 학교들, 근대적 학교들이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문서에 의해서 근대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재판소가 독립이 되고요. 재판소가 독립이 되고요. 우리 조선은 팔도 아닙니까? 그 팔도 비빔면이 아니고 팔도를요 뭘로 바꿨다? 23부로 쪼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각 7부로 바꿨고요. 23부로 바꿨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가보개혁 2차에서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헌법에다 담죠. 2차 가보개혁에서 중요한 단어는 홍범 14조가 되겠습니다. 넓은 규범 14개. 이걸 반포하게 하죠. 1차 가보개혁에서 키워드는요. 궁극기 묻혀 2차 가보개혁에서 키워드는 홍범 14조가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들까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파트였는데 학교 시험이 어렵잖아. 그러면 1차, 2차 구분하는 거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학교 시험에서 보면 1차, 2차 구분 거의 안 해요. 근데 특별하게 우리 동네, 우리 학교는 좀 어려운 학교,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1차, 2차 구분해가지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보개혁을 봤었고요.